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의사입니다. 지명이나 특정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가리고 익명으로 사연 보내봅니다. 6년이란 세월을 의대에서 보내며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막 전공의까지 되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부끄럽지만 당시 저는 세상 물정도 잘 몰랐고 부모님께서 공부 잘하는 똑똑한 첫째 딸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시는 상황이라 공부밖에 할 줄 몰랐어요. 다른 곳에 눈 돌릴 틈도 잘 없었죠. 저는 잔머리를 잘 쓰거나 요령껏 눈치 봐가면서 유행 부리는 그런 여우 같은 기질이 없는 편이었어요. 무식하고 우직하고 그냥 정직하게 사는 것밖에 몰랐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변에서 잔머리도 잘 쓰고 요령도 부릴 줄 아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참 똑똑하게 잘 사는 친구들이라고 생각도 들었어요. 공부머리랑은 또 다른 거니까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부모님께서도 늘 그런 제 걱정을 많이 하곤 하셨답니다. 정직한 거 좋고 우직한 거 좋은데 사람이 너무 그렇게만 살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눈치 보면서 요령껏 살라고 어찌나 자주 이야기하셨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제 별명이 곰이었을까요? 그런 저도 연애는 했어요. 남자친구는 수술방 간호사였죠. 무난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결혼할 나이였고 남자친구 성격도 무던해서 싸우는 일도 잘 없어서 결혼해도 크게 싸우거나 할 일은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오가고 했답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갑자기 공무원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야, 나 말이야. 간호사 말고 아예 공무원 시험을 치는 게 어떨까 싶어. 찾아보니까 8급 간호직 공무원 시험 말이야. 그게 간호사 급여 중에서도 제일 높기도 하고 경력 쌓이면 연봉도 엄청나게 높아진다더라고. 갑자기 어쩐 일로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해? 9급 공무원 시험도 어려운데 8급 공무원 시험은 더 어렵잖아. 그건 그렇지. 근데 동기 중에 한 명이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고.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대. 사설병원에서 일하는 것보다 조건도 좋은 편이라고 해서 한번 도전해 볼까 해. 더 나이 들면 머리도 더 안 돌아갈 거고. 나야 뭐 자기가 한다고 하면 하라고 하지. 그럼 병행하려고? 아니, 일은 그만둬야 할 것 같아. 걔도 그만두고 공부만 했거든. 진짜 하루 종일 공부만 했대. 걔 거의 1년 동안 잠수 탄 줄 알았어. 자기도 그럼 그만두고 1년 동안 죽어라 공부만 할 수 있겠어? 당연하지. 8급 공무원 시험 붙으면 우리 결혼하자. 찾아보니까 6개월 만에 합격한 사례도 있긴 하더라. 나도 목표 6개월로 잡고 열심히 한번 해볼게. 1년 안에 공무원 안 되면 그냥 안 되나 보다 하고 빨리 포기하고 다시 간호사로 일하면 되니까. 그래. 뭐 1년 동안 해보고 안 되면 돌아갈 곳도 있으니까 굳이 도전도 안 해볼 이유는 없지. 그래, 그러자. 그럼 나는 그냥 자기가 최대한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테니까 정말 공부만 해. 집안일은 아주머니 쓰면 되니까. 사실 예비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양가 부모님께 허락받고 동거 중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일 하느라 바빴고 예비 남편은 정말 열심히 공부만 하는 듯 했어요. 시작하고 나서는 딱히 물어보지 않았고 3달쯤 되었을 때 은근슬쩍 한번 물어봤죠. 해보니까 어때? 할만한 것 같아? 어렵진 않고? 좀 어렵긴 해. 영어는 그래도 고등학교, 대학교 때 많이 해서 못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공무원 시험 영어는 또 다르더라. 그래도 뭐 강의 들으면서 매일 목표치는 달성하고 있는 것 같아. 밥도 잘 챙겨 먹고 틈틈이 운동도 조금씩 해줘. 체력 중요하잖아. 그래야지. 그래도 제법 할만한 것 같아. 이거 시작해놓고 막상 해보니 어려워서 실패하면 자기한테 괜히 민망해서 어쩌나 걱정했는데 지금 하는 만큼만 잘하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다. 아, 그러고 보니까 어머님은 뭘 하셔? 걱정 안 하셔? 걱정?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 자기가 나 공부만 할 수 있게 엄청 신경 써줘서 진짜 공부만 하고 있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있다고 하니까 그저 안심하시는 것 같던데? 에이, 내가 뭐 하는 거 있나. 밥이야 냉장고에서 꺼내 먹으면 되는 거고 자기가 워낙 집안 어지르고 다니는 성격도 아니잖아. 나보다 더 깔끔 떨면 깔끔 떨었지. 덕분에 도우미 아주머니도 일하기 수월하시다 그러더라고. 그렇지. 나 말로만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그러면서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그런 한심한 놈들이랑은 다르다고. 1년 안에 꼭 붙을게. 자기보다야 월급이 적긴 하겠지만 그래도 간호직 중에서는 공무원들이 최고라고 하니까 당신이랑 한번 레벨 맞춰보는 거지. 에이, 레벨 그런 게 어딨어.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거지. 둘 다 무던한 성격이라 그런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싸우는 일 하나 없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이 지나 공무원 시험을 친 예비 남편은 정말로 8급 간호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답니다. 합격 소식을 문자로 남겨주었길래 뒤늦게 문자를 확인하고는 전화를 걸었더니 잔뜩 신이 나서 핸드폰 밖으로까지 목소리가 튀어나오겠더라고요. 자기야, 나 합격이야. 진짜로 합격했다니까? 문자 봤어. 너무 축하해. 와, 진짜로 1년 만에 따다니.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어머님이 좋아하시겠다. 말씀드렸어? 당연하지. 안 그래도 엄마가 자기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시더라. 당신이 멀리 살아 뒷바라지 하나도 못 해줬는데 같이 살면서 혜리가 전부 뒷바라지 해준 덕분에 수월하게 합격한 거 아니겠냐고.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 감사하네. 어쨌든 자기 효도했네. 내색 안 하셔도 어머님 걱정 많으셨을 텐데 축하해. 나 마침 오늘 수술 다 끝났어. 금방 퇴근할 수 있을 거야. 이따 집에 가서 파티하자. 그렇게 저희 둘은 신이 나 있었어요. 예비 남편도 내색은 안 했지만 그동안 부담도 되었을 거고 저랑 결혼 이야기까지 다 나온 마당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괜히 결혼 계획이 흐지부지 될까 자기 혼자 압박감도 많이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잘 맞기도 하고 지금까지 연애하면서 크게 목소리 높여 싸운 적도 없잖아. 결혼 이야기 나왔을 때 추진했어야 했는데 내가 갑자기 공무원 시험 이야기 꺼내는 바람에 약간 뒤로 밀리는 것 같고 그래서 더 1년 안에 무조건 붙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혼자서 별 생각 다 하면서 시험 공부했구나. 아이고, 그런데도 턱하니 붓고 정말 기특하네. 나도 자기한테 떳떳해지고 싶어서 열심히 했지. 어쨌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시작해보자. 수술방에서 만났을 때도 자기는 떳떳했어. 공무원 되었다고 더 떳떳할 건 또 뭐야? 나한테 당신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진짜로 결혼 준비 시작하는 건가? 뭐부터 할까? 일단 상견례도 상견례인데 정식으로 부모님 찾아뵈어야겠지. 그러자. 일단 자기 어머님 뵈러 가는데 시간 좀 걸리니까 어머님부터 뵙고 올까? 그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자기야, 내가 우리 엄마 뵈러 가기 전에 미리 부탁할 게 하나 있어. 응? 그래, 뭔데? 말해봐. 나 뭐 조심해야 하는 거 있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엄마가 진짜 너무나 옛날 사람이거든. 알잖아. 한평생 시골에서 사시고 서울살이 해보신 적도 없으시고 그래서 진짜 무슨 다른 시대에서 왔나 싶을 정도로 고리타분하시거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원래 한평생 한 곳에서만 사신 분들은 지역사회라든지 그런 게 좀 발달하고 그래서 그 동네가 하나의 나라처럼 좀 돈독하고 그러시다고 알고 있어.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내가 자기 직업을 의사라고 하지 않고 나랑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라고 했거든.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굳이 나를 간호사라고 거짓말을 했어? 왜? 내가 뭐 의사면 안 되는 거야? 혹시 뭐 여자가 무슨 의사냐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거야? 아니야.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엄마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좀 억척스러우시거든. 그래서 자기 의사라는 거 알게 되면 진짜 사돈의 팔촌의 친척들까지 아니다. 아예 그 지역 주민들한테 죄다 우리 며느리가 어디 병원 의사라더라 하면서 소문내고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한테 부탁하고 귀찮게 할 거야. 아, 어머님께서 내가 의사라는 걸 아시면 나를 곤란하게 만드실 것 같아서 간호사라고 거짓말 쳤던 거구나. 사실 내 친구들 직업 같은 것도 듣고 나서 자꾸 이런저런 부탁하시고 내가 친구들한테도 엄청 미안하고 쪽팔렸던 적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거든. 근데 친구들이야 그냥 남이니까 웃으면서 욕 몇 번 먹고 밥 사주고 넘겼어. 엄마한테도 못하게 했는데 며느리한테는 더 하실까 봐. 가족이니 뭐니 하시면서
그래서 아예 그냥 초장에 싹을 잘라버리려고 간호사라고 그랬지. 아니, 나한테도 미리 그냥 이야기해주지 그랬어. 결혼 이야기 이번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닌데. 안 그래? 그거라도 미리 이야기해줬으면 내가 지금 갑자기 이런 이야기 듣고 머릿속이 복잡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미리 말 못한 건 미안. 근데 진짜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나쁜 아들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창피해서 그랬어. 아들이 자기 엄마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진짜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겠어. 엄마가 물론 혼자 고생하셔서 나 이렇게 키워주신 건 맞는데 그래도 진짜 그러지 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 염치라는 것도 없으시고. 그래, 이해는 해. 그래서 난 그냥 자기랑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라고 하면 되는 거야? 수술방 간호사? 같이 일하다 만났다고? 그냥 그렇게만 해주라. 그리고 연차는 내가 좀 더 높았던 걸로 해주라. 나머지는 내가 그냥 다 알아서 할게. 자기는 그냥 밥이나 맛있게 먹고 오면 돼. 제가 일단은 알겠다고 하며 장단에 맞춰주겠다고 하자 엄마 이야기를 하며 세상 어두워져 있던 예비 남편의 표정이 금세 다시 밝아졌어요. 나 참, 거짓말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근데 간호사가 의사라고 속이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간호사라고 속이는 건데 뭐 문제가 크게 될 게 있나 싶었어요. 뭐 시댁이랑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자주 봐야 1년에 명절 한두 번 연례 행사처럼만 뵙게 될 테니 괜찮겠지 했어요. 사실 제 성격이면 혼자서 그런 거짓말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연애하면서도 예비 남편은 제가 부러워하던 그런 요령껏 일하며 잔머리 잘 쓰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일단은 눈 딱 감고 따라가 보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난 간호사라고 할게. 자기가 어머님께는 알아서 잘 둘러대봐. 나 진짜 거짓말 잘 못하는 거 알면서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다니. 진짜 옆에서 잘 수습해줘야 해? 당연하지. 정말 고마워 자기야. 자기도 나중에 거짓말하길 잘했다 싶을 거야. 내가 잘 수습할게. 곤란한 질문하시면 그냥 입 꾹 닫고 나 쿡 찔러. 알겠지? 예비 남편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아내고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엄마를 뵈러 가기로 했어요. 거의 6시간을 걸려 내려가서 뵙게 된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에게 들었던 것만큼 억척스러우시다거나 대장부 같으시다거나 염치 없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시는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죠. 아유, 간호사라고. 아유, 그래. 같이 일하면서 만났으니 잘 이해해주고 좋겠네. 서로 싸우지들 말고, 응? 이해가 좀 안 되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도 해주고 그렇게 서로가 힘이 되는 사이가 되어야 해. 그럼요. 지금도 그러면서 잘 지내고 있는걸요. 저희 연애하면서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어요. 맞아, 엄마. 나 공무원 시험 볼 때도 혜리가 뒷바라지 다 해줬어. 나 진짜 공부만 하라고. 집안일도 하나도 못하게 하고 밥도 그냥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되게 만들어주고 혜리 덕분에 공무원 1년 만에 된 거나 다름없지. 예비 시어머니는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계시더니 맞는다며 슬슬 자기 아들 자랑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유, 그래. 우리 찬영이가 참 부지런해. 간호사 일도 하면서 공부도 착실히 해서 8급 공무원까지 되고 말이야. 예비 남편은 제가 뒷바라지 해준 덕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데 묘하게 포인트가 좀 나갔더라고요. 잘난 내 아들 하시는 뉘앙스랄까? 게다가 사실 예비 남편은 일도 그만두고 공부만 했던 거라 1년 동안은 백수였잖아요. 근데 일을 하면서 공부까지 한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뭐 일 다 때려치우고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하면 어머님이 걱정하실 수도 있으니 일이랑 병행한다고 거짓말했나 보다 했어요.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했죠. 어머님 입장에서야 간호사로 일하면서 공무원 시험까지 합격해 8급 공무원 된 아들이 얼마나 기특하고 기분 좋으셨겠어요. 젊은 시절 고생고생해서 키워놓았더니 이렇게나 잘 자라주었고 당연히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으셨겠지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갑자기 화살이 제게 오더라고요. 헬이라고 했나? 우리 찬영이도 간호사 일 다 하면서 공부했구먼. 그냥 뒷바라지만 해주고 있었던 거야?
에이구, 그냥 같이 공부해서 공무원 부부하지 그랬어. 아, 간호사라고 해놓고 알고 보니 간호조무사라거나 그런 건 아니지?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비 남편이 당황해 먼저 말리더군요. 엄마, 그게 무슨 예의 없게 뒷바라지만 해줬다니. 뒷바라지가 뭐 쉬워? 엄마도 나 혼자 키우면서 힘들어서 억척스러워졌다고 속상해 하더니만 언제는 남자는 여자 잘 만나야 한다며. 공부하는 동안 해리가 뒷바라지 다 해줬다 하니 잘 만났다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해리가 왜 공무원 시험을 봐. 그리고 무슨 간호조무사야. 어머, 야 이놈아. 아이 그냥 물어본 거야. 똑똑한 친구인 것 같은데 왜 같이 공무원 시험 준비 안 하고 간호사에서만 만족하느냐 한 거지. 그리고 나 시골 산다고 괜히 서울 깍쟁이 처녀가 무시할까 봐 간호조무사이면서 간호사라고 속이지 말라 으름장 좀 한번 놔봤다 그래. 하시는데 예비 남편이 왜 자기 엄마 부끄러워하는지 좀 알 것 같았어요. 여자가 내조도 해야 하고 자기 아들 고생 안 하게 적당히 능력도 있어야 하고 그러면서 당신 시골 산다고 괜히 무시당하실까 봐 상황에 맞지도 아는 체 하시는 것까지 가까이 살지 않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엄마, 괜한 말 마라. 식사나 마저 하세요. 예? 예비 남편은 다급히 어머님 입을 밥으로 막고 싶은 듯 보이는데 어머님은 그러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죠. 아참, 우리 아드는 일하면서 돈도 열심히 모아서 아파트도 하나 장만했다던데 해리도 알고 있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아파트 이야기에 예비 남편이 저 몰래 아파트를 하나 산 건가 싶어서 쳐다봤더니만 예비 남편이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지더군요. 엄마, 내가 언제 아파트를 샀다고 했어. 그거 내 집 아니야. 대출 받아서 전세로 들어간 거라니까. 원래 너 분명히 그때 샀다며. 이제 와서 무슨 전세야 전세는. 너 아내 될 사람이라고 무슨 겸손 떠냐. 해리 표정을 보아하니 너 아파트 있는 줄도 몰랐던 모양이구먼. 그렇지 아가. 너 몰랐던 것 같은데. 우리 애가 이래. 뭐가 있어도 있다고 자랑할 줄도 모르고 제 어미 닮아서 그냥 숫기도 없고 자랑할 줄도 모르고 이러니 사람들이 순둥이로만 보고 무시하지. 있는 건 있다고 티를 내고 살아야 해 아들. 응? 저는 그 아파트의 정체가 궁금해졌어요. 찬영 씨가 말 안 해서 저도 몰랐네요. 연애한 세월이 1, 2년이 아닌데 찬영 씨가 어디에 아파트를 샀대요? 어머님은 가보셨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한껏 올라간 어깨에 힘을 주며 아이고 정말로 너한테 말 안 했니? 아니 거기 있잖아. 땡땡동 땡땡 아파트. 네가 살고 있는 지금 거기. 그 집 찬영이가 산 거야. 전망도 좋고 넓어서 너희 신혼집으로 시작하면 딱 맞겠더라. 자가인 거 몰랐나 보네. 그러면서 뭐 전세나 월세인 줄 알았어? 찬영이가 너한테 그러디? 아이고 뭐 이제 알았으면 되었지. 그나저나 혼수나 잘 장만해서 오면 된다. 이래서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해. 네가 간호사 일하면서 언제 그렇게 전망 좋고 깔끔하고 넓은 아파트 살아보겠니? 이게 다 우리 찬영이가 똑똑하고 알뜰살뜰해서 그런 거잖아. 하는데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예비 남편은 다급하게 제 손을 잡았어요. 자기가 다 알아서 이야기해둘 거라고 저보고는 간호사인 척만 해달라더니 정말로 저를 무능력하고 남자 잘 만나서 인생 피게 생긴 여자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심지어 버젓이 제가 계약한 아파트는 떡하니 자기 거라고 제 엄마한테 거짓말까지 해두다니. 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인 건지 예비 남편의 의도가 이해되지 않았죠. 예비 남편은 예비 시어머니 입을 막아보려고 급히 음식을 가져다 예비 시어머니 입 앞까지 들이대며 권하는데요. 예비 시어머니는 예비 남편의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말을 이어나가셨어요. 이제 결혼하면 너희 재산도 합쳐야 하잖니. 근데 내가 사실 너희들이 인사하러 온다길래 그 소식 듣고 나서부터 며칠을 생각해봤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아무리 마음을 넓게 쓰려고 생각하고 또 생각을 고쳐먹어봐도 이게 말이지 급이 맞는 결혼은 아닌 것 같더구나. 저는 그쯤 되니 그냥 우습더라고요.
분명히 예비 남편은 가볍게 몇 가지 거짓말을 좀 친 것 같은데 예비 시어머니가 이를 잔뜩 키우고 있는 꼴이었으니까요. 그래요. 저는 적당히 맞장구를 쳤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찬영 씨는 아파트도 있고 8급 공무원인데 저는 그저 한낱 간호사일 뿐이니까요. 예비 남편은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 저를 보더니 저보고 왜 그러냐며 입모양으로 묻더군요. 그래, 네가 그래도 이 이해는 빠른 거 보니까 머리는 잘 돌아가나 보구나. 간호사 월급보다야 당연히 8급 공무원인 찬영이 월급이 더 많겠지. 그런데 내 아들이 고생고생해서 벌어온 돈 혹시나 네가 너희 친정에다 퍼다 나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더라. 우리 아들 돈인데 다른 데에 빼돌리거나 그러면 정말로 안 되잖니.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그 급여 통장은 통째로 맡겼으면 해. 아, 제 월급을 찬영 씨한테 맡기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당연히 나한테 맡기라는 거지. 찬영이가 이야기 안 했겠구나. 이제 결혼하면 나도 시골 생활은 이만 청산하고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했거든. 찬영이도 그러라고 자기가 모시겠다고 하더라. 아유, 뭐 내가 서울로 올라온다고 해도 너희랑 같이 살겠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 신혼집 근처에서는 좀 살아야 너희들 챙겨주고 할 거 아니냐. 아, 저희 결혼하면 어머님도 서울로 올라오실 생각이었군요. 찬영 씨랑 벌써 이야기 다 끝내셨던 거예요? 아, 전 그것도 몰랐어요. 결혼할 마음 먹고 그런 이야기 이제 하려고 만든 자리 아니니. 이제 알았으면 됐지 뭐. 어쨌든 간에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간호사가 어디 가서 8급 공무원 남편감을 만나겠어. 혜리 너는 그저 적당히 돈 벌고 찬영이 내조 잘하고 그러면 돼. 예비 시어머니가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자 예비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예비 시어머니의 입을 틀어막았어요. 엄마,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엄마 보고 서울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했다고 그래? 정말 거짓말도 정도가 있지.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들 파혼당하는 꼴 보고 싶어요? 혜리야, 이거 다 오해야, 오해. 내가 나중에 다시 다 설명할게. 진짜 미안해. 내가 이래서 걱정한 건데 정말 미안해. 오늘은 일단 집에 가고 우리 나중에 둘이 이야기하자. 응? 어이가 없었어요. 일단 기분은 상했지만 예비 남편과 둘이 다시 차근차근 이야기해보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결혼할지 말지는 둘이 이야기한 뒤에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꾸벅 인사를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한술 더 뜨더군요. 아니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가긴 어디를까? 너 집에서 가정교육을 그렇게밖에 못 받았냐? 그리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 급여 통장 맡기는 것 때문에 그래? 그게 뭐 문제니? 우리 때는 어차피 경제권 남편들이 가져가고 가정만 잘 꾸리면 되었는데 너도 그게 머리 덜 아프고 신간 편할 거 아니니? 기껏 생각해서 이야기해줬구먼. 기분 나쁜 티를 이렇게 팍팍 내면서 일어날 일이야? 급도 안 맞는 게 위대한 8급 공무원 남편을 만들고 싶으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 할 거 아니야. 엄마 진짜 미쳤어? 왜 이래? 내가 나 쪽팔리게 자꾸 이런 행동 좀 하지 말랬지. 8급 공무원이 뭐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래. 진짜 없어 보이게. 공무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주변에 공무원 한번 못 본 인간처럼 촌티나게 굴 거야 진짜?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다고 급타령이야. 8급 공무원이 대단하지. 그러면 안 대단해? 너는 뭐 그 대단하지도 않은 거 한답시고 1년이나 허비했어 그럼?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 다 거짓부렁이야. 직업에 귀천이 없긴 왜 없니? 엄연히 귀한 직업이 있고 천한 직업이 있지. 내가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시골 촌구석에서 농사 짓는 거 싫어했던 거 아니야. 감히 우리 공무원 아들을 남편으로 데리고 가면서 그 정도도 못해. 혜리 너 다시 앉아봐. 내가 틀린 말 했니? 너도 억울하면은 뭐 공부해서 더 의사라도 되지 그랬어 그럼?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대접받고 살지 않겠냐고. 억울하면 가서 부모님께 따져라. 왜 간호사 공부 시키셨냐고. 의사 공부 시키시지. 갑자기 거기까지 듣고 나니 예비 시어머니의 성격과 수준이 이 정도라면 예비 시어머니가 우주에 산다고 해도 절대로 결혼만은 하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직업의 귀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좀 웃기더라고요. 다시는 안 볼 생각하고 저도 다 폭로해버리기로 결심했죠. 저기 아줌마, 지금 크나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들한테 잘 속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대충 장단 좀 맞춰주려고 했거든요. 찬영 씨가 하도 부탁해서요. 저 일단 간호사 아니에요. 댁 아들보다 훨씬 더 돈도 잘 버는 의사예요. 부모님께서 왜 의사 교육 안 하셨겠어요. 이미 다 시키셨답니다. 예비 시모가 제가 갑자기 의사라고 하니 제가 거짓말이라도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깔깔 웃으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갑자기 없던 거짓말까지 지어내? 아이고, 내가 사람 하나는 잘 걸러냈지. 왜? 갑자기 간호사라고 무시하니까 열받아? 그래서 증거도 못 내밀 의사라는 거짓말을 해? 믿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요. 아,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요? 그 집 제 집이에요. 대단하신 어머님네 아드님이 자존심 세우느라 그랬는지 거짓말을 아주 야무지게 한 것 같네요. 아드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도록 가만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찬영 씨, 오늘부로 내 집에서 짐 다 빼줘. 반포장이사 내일 중으로 불러둘게. 제 말을 들은 예비 시어머니는 놀란 토끼 눈을 하며 아들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 물었어요. 응? 얘 찬영아, 지금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네 아파트라며? 근데 왜 네가 짐을 빼? 어? 이게 다 무슨 소리니? 그리고 제가 지 의사란다. 아이고, 아무리 너를 우습게 봤어도 그렇지 이렇게 대놓고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니? 어? 너는 저런 애를 대체 몇 년이나 만나고 결혼하겠다고 내 앞에 대려. 엄마, 제발 좀. 예비 남편은 자기 엄마 때문에 일이 완전히 꼬여버렸다고 생각했고 예비 시어머니에게 버럭 화를 냈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도 그제야 입을 쏙 다물었죠. 아, 진짜 엉망진창이네요. 사실 찬영 씨가 어머님을 뭐라고 소개했는 줄 아세요? 시골 사셔서 되게 억척스럽고 염치라는 것도 없는 분이고 무리한 부탁도 아무렇지 않게 대하셔서 부끄러운 존재라고 소개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의사라는 거 숨기자고 제안했거든요. 제가 의사인 거 알면 사돈의 팔촌의 친척을 넘어 그 지역 주민들 전부 병원으로 데려오실 분이라고요. 저도 피곤해지고 싶지 않아서 그럼 우리 그냥 둘 다 간호사라고 거짓말하자고 말을 맞췄던 거예요. 근데 뭐 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더 이상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저 이 결혼 안 할 거고요. 여기서 그냥 조용히 마무리하시죠. 파혼 의사를 밝히자 예비 남편이 예비 시어머니보다 더 깜짝 놀라며 저를 붙잡았어요. 자기야, 그게 무슨 뜻이야? 지금 나랑 파혼하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한 이야기들 때문에 기분 나빴지. 내가 다 이해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따가 내가 집에 가서 다 설명할게. 진정하고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 어? 이렇게 섣불리 파혼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 그동안 함께 온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전부 다 버릴 순 없잖아. 제발. 예비 남편은 저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진정할 거리가 없을 만큼 차분했어요. 오히려 진정을 해야 하는 건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남편 둘뿐이었죠. 지금 진정해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야. 당신 어머님 좀 봐. 억척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례함과 욕심으로 똘똘 뭉쳐 계신 분이잖아. 이걸 어떻게 당신을 혼자 키워서 억척스러우신 분이라고 포장을 할 수가 있어? 직업에 귀천 따질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가 자주 안 뵐 뿐이라고 참고 몇 마디 더 들은 게 대단하다. 찬영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지금 혜리 제 말이 다 맞는 거야? 어? 너 어미한테 거짓말한 거야? 간호사라며? 분명히 나한테 제 간호사라고 했잖아. 아파트도 네 거라며. 결혼하면 나 서울로 이사시켜 주겠다며. 흥분해있던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매달리는 예비 남편을 보며 배신감을 느끼셨는지 방방 뛰셨어요. 듣고 있자니 저모르게 예비 시어머니를 서울로 이사도 시켜줄 생각이었나 봐요. 아, 나 모르게 어머님을 서울로 이사시켜드릴 계획도 있었나 봐. 뭐 그런 이야기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려고 했니?
예비 남편이 당황해서 그런 거 아니라며 둘러댔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인간들과 한 곳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전부 무시하고 뒤돌아서 바로 나왔죠. 제가 떠난 뒤 예비 남편으로부터 사실을 알게 된 예비 시어머니는 제 발로 의사 며느리의 아파트까지 찬 걸로 알았고 매일같이 전화를 해댔어요. 혜리야, 그날은 내가 너무너무 무례를 범했다. 정말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어. 너 가고 나서 찬영이한테 엄청나게 혼났어. 찬영이는 나쁜 의도로 그랬던 건 아니고 내가 정말로 너 의사라는 거 알면 귀찮게 굴까봐 거짓말한 거였다던데.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너를 무시했으니 아유 내가 정말 잘못한 거고 다시는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용서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어머니? 직업에 대해서는 무슨 의도로 거짓말한 건지는 저도 이미 알고 있어요. 말도 없이 어머님을 서울로 모시기로 했다던 부분은 저랑 상의도 없이 혼자 이야기했던 부분이라 전 그게 기분이 나쁘고요. 어머님께서 저를 간호사로 하시곤 제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행동이 중요하죠. 제가 의사가 아니었다면 하는 수 없이 당하고 있었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유, 아니다. 서울로 오려고 했던 거는 내가 떼써서 그래. 찬영이가 그냥 대충 대답해 준 걸 나 혼자 서울로 모셔오라고 했다고 이해한 거다. 찬영이가 거짓말한 게 아니야. 정말이야. 둘이 제발 이야기 좀 해보렴. 내가 그리고 너를 왜 무시하니? 내가 정말 몰라서 그랬어. 나 무식하게 잘 몰라서 그랬고 다시는 사람들 그렇게 무시하지 않을 거야. 응? 아예 한 번만 믿어줘. 어머니, 한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도 직업의 귀천을 나누는 말씀이 그렇게 자연스러우셨던 거고 저를 무시하시면서도 조금의 죄책감도 없으셨겠죠. 어머님은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믿고 살아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다시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지 않겠다는 말을 제가 어떻게 믿어요. 저보다 더 귀한 직업은 뭔가요? 저는 어떤 직업을 가진 분과 있으면 그렇게 무시당하게 되나요? 저는 아마 평생 어머님이 속으로 저를 누군가랑 비교하면서 무시하고 계시진 않을까 걱정하고 신경 쓸걸요? 제가 왜 그런 사람과 가족이 되어서 사서 고생을 하겠어요? 아유, 아니야. 내가 너를 그날 그렇게 무시했던 거는 단순히 네가 간호사여서가 아니라 그냥 네가 며느리기도 하고 나는 시애미니까 대접을 받을 자격이 되니까 기선제압 좀 해보려고 그랬던 거야. 기선제압. 정말이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계시기에 저는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사람에게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돌려드렸어요. 아니요. 무시하지 않으시긴요. 한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는데요. 무시가 아니라 기선제압을 하시려고 했단 말씀이죠? 아, 그런 거면 제가 맞춰야죠. 근데 이제 직업이 바뀌었으니 저희 위치도 좀 바뀌었어요, 어머님. 아시죠? 결혼하면 찬영 씨가 귀한 의사 안에 모시고 사는 입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집안일은 찬영 씨가 전부 도맡아 하라 할 거고 전 손끝 하나도 안 움직일 거예요. 아시겠지만 의사가 참 고된 직업이잖아요. 제가 힘들게 고생하며 벌어온 월급도 괜히 다른 데 허투루 흘러가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어머님께 쓰인다거나 하면 안 되니까 찬영 씨 급여 통장도 저한테 맡기라고 할 생각입니다. 급이 안 맞으니 찬영 씨가 저한테 이 정도는 맞춰줘야 하는 거 동의하세요? 제 조건은 이거예요. 어머님이랑 찬영 씨가 이 조건에 전부 동의한다고 하시면 그때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하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왜 말씀 못하세요? 어머님이 그날 저한테 제시했던 조건 그대로잖아요. 집안의 중요한 일이니 어머님 말씀대로 부부가 급이 맞아야 하는데 만약 급이 안 되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죠. 심지어 집도 제 건데. 찬영 씨 혼수도 신경 써서 해와야겠네요. 혼수 목록도 다시 적어서 보내드릴게요. 집 가격의 10%? 맞죠? 옛날 어른들 혼수 준비 딱 그 정도로 하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찬영 씨랑 이야기해보세요. 설마 결혼 날로 하시려는 건 아니죠? 예, 혜리야. 네가 내 말에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는 잘 알고 이해했어. 근데 내가 했던 말들 중에 진심은 얼마 없었다. 너한테 진짜로 그렇게 해오라고 할 생각도 없었고
진심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러지 말렴. 아, 네, 됐어요. 저한테는 딸이라 하시더니 막상 아들이랑 제 입장이 바뀌니 선뜻 말씀 못 하시네요. 어머님 반응하시는 거 보니 잘 알겠습니다. 결혼할 일은 영영 없겠네요. 저희 이제 남이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의 연락처를 차단해버리고 더는 전화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예비 남편 역시 그날 이후로 제게 집요하게 연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아줌마가 저를 얼굴 보고 설득할 생각이었던 건지 뭔지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아예 진료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나요. 환자를 가려서 받을 수 없으니 진료는 보긴 받죠. 그런데 이 아줌마가 아니나 다를까 진료 끝나고 나가라 하니 그때부터 갑자기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감정에 호소를 하며 자기 아들을 다시 만나달라는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얼굴 보고 사과하려고 찾아왔어, 혜리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못 배워서 그래. 한평생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산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교육을 받고 자랐겠니. 나 초등학교 겨우 나왔어. 멍청한 노인네가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너그럽게 넘어가 주면 안 되겠니? 용서해 줘라. 찬영이 한 번만 다시 만나봐. 응? 제발. 만나줄 때까지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이 병원 문 닫을 때까지라도 여기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완전히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 난동 아닌 난동을 부리는 거죠. 뭐 하시는 거세요? 뒤에 환자분들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안 보이세요? 당장 안 일어나시면 업무 방해로 보안 직원 바로 부를 거고 경찰에 인계할 겁니다. 얼른 나가세요. 그래요 환자분. 우리 선생님 더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얼른 일어나세요. 저희 지금 뒤에 진료받으려야 하는 환자분들이 한참이나 더 남았다고요. 이거 진짜 업무 방해예요. 일어나세요. 대가들 대리사위 당할 자신 있으면 각서라도 쓰시던가. 월급 통장 다 뺏고 시집살이는 죽어도 안 하고 명절 생일 절대 안 챙기고 시댁은 없는 취급할 거라고요. 감당 가능하시면 지금 당장 대가들 통장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옴짝달싹 안으려 하는 그 아줌마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고 진료실 밖으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아줌마 다음에 진료를 보려던 환자분이 병원장 사모님이더라고요. 사모님도 성격이 워낙 화끈하신데 아니나 다를까요. 앞에 들어간 환자가 한참이 지나도록 나오지도 않고 있으니 진료실 앞까지 서서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그러다 진료실 안에서 아줌마와 제가 대화하는 걸 언뜻 들으시고는 아줌마가 난동 부렸다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간호사 손에 이끌려 나온 걸 보고는 뭐라 하신 거예요. 아니, 무식하게 병원에 와서 무슨 난동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나 기다리고 있는 거 안 보여? 뭐 얼마나 대단한 사정이라고 뒷사람들 생각도 안 하고 진료실 안에서 한참을 난동을 부리냔 말이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떼쓰듯이 그러면 돼요? 어지간해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끌고 나오지도 않아. 원, 진상은 자기가 진상인 줄도 모른다더니 불만 있으면 다른 병원에 가요. 애꿎은 선생님들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할 일 없고 안 바쁜 사람들이라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요? 혼자서 지금 몇 분이나 잡아먹는 거야? 그런데 또 그 아줌마는 자기 무식하다는 말에 꽂혀서는 기분이 몹시 상했는지 병실로 들어오려던 사모님을 탁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아니 내가 내 볼일 본다는데 당신이 뭔데 난리야. 내 며느리 될 뻔했던 사람이라 내가 할 말이 좀 있어서 그런다. 왜? 나는 저 의사 선생님이랑 그런 친분이라도 있지. 딱 봐도 그런 친분 하나 없게 생긴 인간이 뭐 잘났다고 참견이야. 참견은. 참나, 이봐 아줌마, 당신이 뭐라도 돼? 그니까 왜 당신 볼 일을 남들한테 패까지 끼쳐가며 보냐는 소리잖아. 무식해서 말도 못 알아들어? 그리고 뭐 정신병 있어요? 며느리면 며느리지 며느리 될 뻔했던 사람이라고. 아이고 참나. 결국에는 며느리 참지도 못했다는 거잖아. 딱 보니까 인성 글러먹고 못 빼어먹은 무식한 인간이라 우리 똑똑한 의사 선생님이 바로 걷어찬 모양인데 자존심도 없어. 여기 와서 난동 부리고 있게. 왜
며느리로 다시 삼게 해달라고 빌려고 오셨나? 아줌마의 전국을 찌르는 사모님의 한마디에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도 전부 흥미진진하게 들으며 자기들끼리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아줌마는 당황해서 취충거리며 어버버버 말을 더듬기 시작했죠. 뭐야? 이거 아주 웃기는 여자네.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알아서 뭐 하시게? 내가 뭐라도 되냐니? 그럼 그런 말 하는 당신은 뭐라도 된다 이 말이야? 이것 봐. 뭣도 안 되는구먼. 가진 것도 없는 인간이 자존심만 세셔서 아주 이 세상 살기 힘드시겠어. 뭐라도 되면 목소리 높여 이야기해도 되는데 뭣도 없으면 조용히 사시라 이 말이야. 괜히 피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되느냐고 물었잖아. 왜 말을 못해? 통장이라도 까봐? 당신 뭔데? 사모님이 통장 까부라며 완전 개쪽을 주자 아줌마가 씩씩거리고 서 있었어요. 저 사모님, 더 말 섞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만 열내세요. 저 사람 까불 통장도 없을걸요? 사모님이 사람 잘 보시네요. 맞아요. 글러먹은 인성에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직업 귀천이나 따지면서 간호사 팍팍 무시하길래 제가 결혼 못 해주겠다고 파혼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다시 며느리 삼게 해달라고 찾아왔죠. 전화로 애걸복걸하길래 헛수고하지 마시라 연락처 차단해버렸더니 이렇게 직접 찾아올 줄이야. 제가 한마디 거들자 사모님은 그러면 그렇지 하는 표정으로 그 아줌마를 내려다봤어요. 이 선생 그 결혼하기로 했던 8급 공무원 남자친구? 그 사람 엄마야 저 인간이? 참나. 누가 보면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게 8급 공무원인 줄 알겠어. 뭐? 위대한 8급 공무원 남편 모시려면 말이라도 잘 들으라고 했다며? 나 다 들었어. 요즘 세상에 공무원 타령하는 촌스러운 인간이 아직도 있느냐? 내가 혀를 내둘렀구만. 그 장본인이 여기 있었네. 그러면서 사모님이 박장대소를 하고 깔깔 웃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말에 저도 웃겨서 피식피식 웃음이 나와 웃고는 신경 쓰지 마시고 얼른 진료 보러 들어오시라고 했죠. 사모님은 진료실로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그 아줌마에게 일침을 날렸어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요. 함부로 남 무시하면 당신도 어디 가서 대접 못 받아. 사람 사는 거 다 상대적인 거야. 다 업보로 돌아올 거다 이 말이야. 저기 아주머니, 여기 사모님 말씀 잘 새겨 들으세요. 아주머니가 평생 말도 못 붙일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병원장님 부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병원에서 그쪽한테 소송하기 전에 썩 가시라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 아줌마는 그 소리에 입을 쩍 벌리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연신 외치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을 갔어요. 아니, 결국엔 이런 모습을 보일 걸 뭐 그 큰 소리를 치고 일부러 제 얼굴에 먹칠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고요. 차비 아깝게. 본인이 저한테 와서 깽판 치고 큰 소리 치면 제가 그거 무서워할까 봐 자기 아들이랑 결혼이라도 한다고 할 줄 알았나 봐요. 꿈도 야무지죠. 아무튼 그날 이후로 그 지긋지긋한 사람들 두 번 다시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병원장 사모님이 그 아줌마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말에 격하게 공감을 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남의 집 귀한 자식 세상 하찮게 보듯 막말에 무시를 남발하더니 본인도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저렇게 욕을 보였잖아요. 하나도 불쌍하진 않았어요. 자기가 한 죄값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업보라는 게 진짜 있기는 한가 봐요. 자기가 남한테 한 고지 곧대로 다시 되돌려받는 거 보면요. 이 바닥이 좁잖아요. 그 뒤로 나중에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듣기로는 예비 남편이었던 그 사람도 자기 엄마랑 손절했다고 뭐 그러던데 제 알바는 아닌 것 같아서 못 들은 척 했어요. 저는 그렇게 깔끔하게 파혼하고 지금은 선보러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얼른 좋은 남자를 만나서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저와 같이 결혼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결혼을 시킬 자제분이 계신 분들은 꼭 상대방 집안과 행실을 시험하고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